네, 그러면은 데미안의 86페이지를 넘어가서 그게 금지된 거하고는 뭐 절대로 살인하거나 강간해서는 안 된다고 진정시키려고 얘기를 한 건데, 허락된 것과 금지된 것을 스스로 알아내야 돼. 허락된 것과 금지된 것. 저는 어떤 말이 와닿냐면요, 게으르고 편의상의 문제인 거 있잖아요. 게으르고 생각하기 싫어하고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냥 복종해 버린다고 하잖아요. 그 편이 쉬우니까. 그래서 내면에서 자신만의 법을 느끼는 사람들은 더 어렵다고. 그러면 그 다음 마지막 구절이 완벽한 진지함이란 말을 다시 읽어보니 내가 여전히 절반은 어린아이였던 그 시절에 데미안과 함께한 체험 가운데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이 불쑥 떠오른다. 견진성사가 다가올 무렵 최후의 만찬에 관해 배우고 있었다. 신부님은 최후의 만찬을 무척 중요하게 생각해서 최선을 다해 강의했고 우리에게 신성한 느낌과 기분을 잘 전달했다. 그런데 몇 시간 남지 않은 문답 수업 시간에 내 생각은 다른 곳을 헤매고 있었다. 내 친구에 관해서였다. 교회 사회로 입문하는 엄숙한 견진성사를 준비하는 반년 동안의 종교 수업에서 신부님이 설교보다는 데미안이 영향 속에 지닌 것에 더 가치를 느꼈다. 내가 입회할 준비가 된 곳은 교회가 아니라 아주 다른 사상과 개성의 교단이었다. 그것은 어떤 모습으로든 이 세상에 분명히 존재할 것이며 데미안이 그 대표자나 사도 같았다. 나는 이런 생각을 억누르려고 했었다. 어찌됐든 견진성사만은 진심으로 경건하게 치르고 싶었다. 그 경건함에 나의 새로운 생각은 어울리지 않았다. 그렇지만 내가 어떻게 해도 새로운 생각이 사라지지 않았고 교회 의식 시간이 다가올수록 더 확실해졌다. 결국 나는 의식을 남들과 다르게 치르기로 마음먹었다. 그것은 데미안에 의해 눈뜨게 된 사유세계로의 의문을 의미했다. 데미안과 또다시 뜨거운 토론을 벌인 것도 이 무렵이었다. 문답 수업 시간 직전이었다. 데미안은 아무 말이 없었다. 그는 조숙한 척 잘난 척하며 떠드는 내 이야기가 별로 달갑지 않은지 정색하며 말했다. 우린 너무 말을 많이 하고 있어. 말뿐인 이야기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 자기 자신에게서 멀어질 뿐이지. 자기 자신한테 멀어진다는 건 죄악이야. 사람은 거북이처럼 제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지 않으면 안 돼. 그 후 곧바로 우리는 교실로 들어갔다. 수업이 시작되었고 나는 수업에 열중하려고 했었다. 데미안도 나를 방해하지 않았다. 그런데 잠시 후 나는 그가 앉은 쪽에서 독특한 일종의 공허함이나 서늘함을 느꼈다. 그의 자리가 갑자기 텅 비어버린 것 같았다. 가슴이 답답해져서 그쪽을 쳐다보지 않을 수 없었다. 내 친구는 평소처럼 똑바르고 단정한 자세로 앉아 있었다. 하지만 평소와 완전히 달랐다. 뭔가가 데미안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듯했다. 내가 모르는 뭔가가 데미안을 휘감고 있었다. 나는 무심코 그가 눈을 감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보니 뜨고 있었다. 그런데 그 눈은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았다. 내면의 세계 혹은 아득히 먼 세계를 향해서 물끄러미 열려 있을 뿐이었다. 완벽한 정지 상태로 데미안은 미동 없이 앉아 있었고 숨도 쉬지 않은 것 같았다. 입은 나무나 돌을 깎아놓은 듯했다. 얼굴 전체가 돌처럼 창백해서 갈색 머리칼만 생물 같았다. 앞쪽 의자에 걸쳐진 두 손도 돌이나 과일 등이 사물처럼 움직임이 없고 창백한데 다만 맥없이 늘어진 게 아니라 안에 강력한 생명을 숨긴 단단하고 질 좋은 껍질 같았다. 그 광경에 나는 전율했다. 그가 죽은 줄 알고 하마터면 비명을 지를 뻔했다. 나는 넉나간 사람처럼 그 창백한 속주 가면 같은 얼굴만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이 모습이 진짜 데미안이구나. 나와 같이 걷고 대화하던 데미안은 절반에 불과했어. 가끔 나와 호흡을 맞춰서 호응해주는 역할을 맡아 연기를 반쪽짜리였던 거야. 진짜 데미안이 이렇게 태국적이 생명체처럼 차가운 대리석처럼 아름답지만 냉혹한 죽었으나 기막히게 멋진 생명력으로 가득한 존재였다. 데미안 주위를 둘러싼 고요한 공허, 전기와 별로 가득한 우주와 공간, 이 철저하게 고독한 죽음. 이제 나는 데미안이 완전히 자신에게 잠겨있음을 알고 전율했다. 살면서 이렇게까지 고독했던 적이 있었던가?
나는 그와 이어질 수가 없었다. 나는 그에게 가닿을 수조차 없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먼 곳에 있는 섬보다도 더 먼 곳에 있었다. 나 말고는 이 광경을 누구도 못 봤단 말인가? 모두가 그를 봐야 하는데, 그러면 다들 오싹하게 몸서리칠 텐데, 그러나 아무도 그를 주위에서 보지 않았다. 그는 석상처럼 꼿꼿하게 앉아 있었다. 화려한 마리가 그 이마에 내려앉더니 천천히 코와 입술을 내려왔지만 조금의 실룩임도 없었다. 그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 그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느낄까? 그는 천국에 있을까? 지옥에 있을까? 나는 데미안에게 물어볼 수가 없었다. 수업이 끝나고 그가 다시 살아나 숨쉬고 있을 때 나와 시선이 마주친 데미안은 예전 그대로였다. 그는 어디에서 왔을까? 어디를 다녀왔을까? 그는 지쳐 보였다. 얼굴은 다시 혈색을 되찾고 두 손은 다시 움직였지만 갈색 머리칼은 윤기 없이 지쳐 보였다. 그 며칠 동안 나는 침실에서 몇 가지 새로운 연습에 몰두했다. 꼿꼿한 자세로 의자에 앉아 시선을 한 곳에 고정시키고 부동 자세로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지, 그랬을 때 무엇이 느끼는지 알아보려고 했다. 그저 피곤하기만 했고 눈꺼풀에 신난 경련만 일어났다. 그 뒤 곧 견진 성사를 받았는데 중요한 추억이라고는 하나도 기억나질 않는다. 이제 모든 것이 달라졌다. 유년 시절은 산산이 부서져서 내 주위에서 무너져 내렸다. 부모님은 나를 대할 때 당혹스러워했고 누나들은 아주 낯설어했다. 내 의식을 비집고 들어온 각성이 내가 일상적으로 느끼던 감정들과 기쁨들을 왜곡하고 퇴색시켰다. 정원은 향기를 잃었고 숲에도 흥미를 잃었다. 난 둘러싼 세계가 마치 전년도 재고 물건들이 떨이 판매대처럼 맥 빠지고 지루해졌다. 책은 종이장 묶음에 불과했고 음악은 귀에 거스리는 소음이었다. 가을에 나무가 낙엽을 떨구고 비가 오는지 해가 뜨는지 서리가 내리는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생명을 서서히 내면으로 움츠리는 것만 같았다. 그 나무는 죽은 게 아니다. 기다리는 거다. 방학이 끝나면 나는 기숙학교에 들어가기로 되어 있었다. 난생 처음 집을 떠나 생활하는 것이다. 어머니는 미리 작별 인사를 하려는 듯 유난히 다정하게 나를 챙기며 내 마음에 벅찬 사랑, 고향에 대한 그리움,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심어주려고 했었다. 데미안은 여행을 떠나버렸다. 나는 혼자였다. 이 정도로 데미안의 그리고 베아트리체에서 다시 조금 있다가 베아트리체를 마저 읽어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